세계 정세부에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을 둘러싼 화약고가 형성되어 왔고 이제 거의 폭발 직전입니다. 여러 주 동안의 위협 끝에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듯합니다. 이란 정권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 배치가 이미 고정된 채 공격 준비를 마쳤고 적어도 작전 지도 위에서는 아주 거창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국 디펜스 저널은 우리가 지금 이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상황을 미국의 군사활동 물결이 너무도 강력해서 걸프전 이후 미국이 어디에서든 실시한 최대 규모 증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의 선임 편집장인 존이라는 이름으로만 소개된 인물은 자신의 X계정 디펜스크를 통해 가능한 한 가장 포괄적인 정리를 내놓았고 숫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정신이 아찔할 정도입니다. 보통의 으름장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2월 16일 미국은 주로 영국 공군 RAF 레이크니스 기지에서 수십 대의 공중 전력을 이란 주변의 공격 가능 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상당수의 F-35 라이트닝이 이동했으며 존의 집계로는 총 18대가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이 F-35들과 함께 여러 대의 KC-135 스트래토 탱커 공중급유기가 동행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공중급유 기지 역할을 하며 미국의 다른 항공 전력이 재급유를 위해 착륙하기 전까지 더 오래 채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3지 센트리 기체 몇 대도 이란 방향으로 출발했으며 정보 수집과 정찰에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월 17일에는 추가 움직임이 더 이어졌습니다. 수십 대의 F-16C 파이팅 펠컨이 이란 작전 증강의 일환으로 이동했고 여기에 센트리와 스트래토 탱커가 더해졌습니다. 미국은 또한 스트래토 탱커와 유사한 급유기인 KC-46A 페가수스를 거의 10대 가까이 그리고 F-22A 랩터를 반다스가량 이동시켰습니다. 이 수치를 미국이 이미 이란 인근에 배치해둔 항공 전력과 합치면 그것은 2개의 항모 강습단 지원을 위한 전력이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사이 이란을 향해 집중된 공중 전력 과식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례들 중 하나가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화면을 멋지게 만들기 위한 훈련 수준이 아닙니다. CNN은 추가 세부 사항을 전하며 미국 공중전력의 신속한 재배치가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이 해온 조치들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22일 이후 CNN에 따르면 미국은 RC-135V 정찰기를 크레타의 한 기지로 이동시켰고 그 기체는 작전 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한 지중해와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야 합니다. F-15 이글 한 대, A-15 호구 공격기 한 대, F-35 한 대, 그리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기체 한 대가 모두 요르단의 아즈라크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P-8A 포세이돈 정찰기 한 대는 현재 바레인에 자리 잡았고 MQ-4C 트리톤 무인기도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포세이돈 한 대, F-16 한 대, 센트리 한 대, 그리고 전장통신 항공기 21A BACN 한 대가 대기 중입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미국 중동 군사력 증강이며 최근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작전이나 심지어 지난해 이란을 상대로 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것은 군사 전문가 프레스턴 스튜어트가 지금 이란 인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분석하며 내린 평가입니다. 그는 여전히 더 많은 전력이 오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의 증강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자신은 이와 비슷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2000년대 초반 미국이 2001년 9월 10일 세계 무역센터 테러 공격 이후
나토 동맹들의 지원을 받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후로는 이런 규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배치에서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아직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의 해군 측면을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단지 이란 주변 기지들의 항공기를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페르시아만 지역에 사실상 해상 봉쇄에 가까운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란 정권을 향해 더 많은 공중 화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육을 과시하는 방식도 아주 체계적입니다. BBC가 2월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항모 강습단과 함께 이란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강습단은 구축함 3척으로 구성되며 항공모함 자체에도 F-35 전투기를 포함해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USS 제럴드 R 포드가 추가될 예정인데 프랑스 24에 따르면 이 함정은 2월 19일 카리브해에서 중동으로 향하는 도중 대서양에 있었습니다. 이는 며칠 안에 이란 인근에 또 하나의 항모 강습단이 더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며 그 항모가 실어오는 대규모 항공 전력까지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CNN은 미국이 이란 주변에 집결시키는 모든 해군 자산과 그 위치를 분석한 내용을 더 자세히 전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북아라비아 해에 있으며 BBC가 말한 3척이 아니라 4척의 구축함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모에는 FA-18E, F 슈퍼 호넷, F-35C 라이트닝, EA, 18G 그라울러 E 호크 아이, 그리고 MH-60 및 MH-60R 시오크 해군 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홍해에서는 또 다른 구축함인 USS 델버트 D, 블랙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안 전투함 2척이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고 미국은 구축함 2척과 추가 연안 전투함 1척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냈습니다. USS 제럴드 R, 포드는 구축함 3척을 추가로 이 지역에 데려오며 FA-18E, 슈퍼호넷 편대 E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그리고 CEA 그레이하운드 수송기도 함께 가져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마찬가지로 USS 제럴드 R 포드에도 시오크 해군 헬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대한 군사 증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약한 표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단순한 힘 과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지한 싸움을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스튜디오 조명만 데우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전쟁이 미국에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밝힐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배치에서 유일하게 빠진 요소는 스튜어트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하면서 지금과 2003년을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빠진 조각은 지상군 투입이라고 말합니다. 이란에 대한 어떤 지상 침공에 참여할 만한 수준의 미 해병대와 육군 병력이 현지 지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튜어트의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 근처에 미군 병력이 없는 것이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계속 위협을 던지면서도 오래전부터 이란과의 전쟁에 어떤 지상군이든 투입하는 데에는 신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크게 외치는 게 쉽지만 지상군 투입은 계산서가 진짜로 날아오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을 개시했을 때 부통령 J.D. 벤스는 미국의 전쟁은 이란 자체가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미국은 이란의 지상군 투입에 관심이 없으며 대신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으로 다가올 핵 협상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협상들은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이며 그 방향이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협상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벤스의 2025년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의해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하메네이 정권 전복을 원하는 의지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수만 명의 이란인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미국이 이란에 현금이나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이란 변화의 경로는 미국이 지상에 병사를 투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메시지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 병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든 일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뀔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의 초기 전략인 번개 같은 공습으로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에 빠져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보고 계십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야말로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하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이란 측 상황을 보면 CNN은 이 나라가 미국의 임박한 공습이라고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비해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의 표적이 되었을 수도 있었던 시설들을 포함한 일부 핵시설들이 미래에 대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장소들을 콘크리트와 흙으로 덮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폭탄과 미사일이 대규모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호막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탈레간 이 시설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18마일 떨어져 있으며 관 모양처럼 보이는 콘크리트 층으로 덮였고 현재 그 위에 흙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극도로 정확한 좌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타격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콘크리트 층은 미국의 벙커 버스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종류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격 측면에서는 더 월스트리트 저널이 2월 18일 이란 정권이 전국의 병력을 배치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능한 한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개별 지휘관들을 타격하더라도 군사 운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인 IRGC의 해군 부대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개되었지만 IRGC가 미국이 같은 해협에 보낸 전함들의 실질적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해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추정치로 2,000기의 탄도미사일 비축분까지 더하면 이란은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화력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란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화력이 훨씬 더 큽니다. 둘째, 미국이 발포 직전 문턱까지 다가선 듯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타격할수록 이란이 전쟁 준비를 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대가 아직 콘크리트를 바르고 있는데 다른 쪽은 이미 함정을 위치에 올려놓는 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속한 타격은 실제로 선택지 위에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강 배치가 다가올 전쟁의 첫 발포로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소문이 있고 가장 빠르면 2월 21일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CNN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CNN은 백악관이 지난 며칠간 우리가 본 공중 및 해군 자산 증강 이후 미군이 이번 주말 바로 타격을 수행할 준비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이미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타격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며 그는 승인 신호를 내리기 전에 매우 많은 것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몇 분만 더 함께 보신다면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벌어질 일들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진행 중인 핵 협상의 진전 여부 혹은 진전 부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양측 협상단은 2월 17일 제네바에서 간접 협상을 통해 3시간 넘게 대화했지만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네빗에 따르면 이란은 향후 몇 주 안에 자국의 협상 입장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네빗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시한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외교는 여전히 트럼프의 첫 번째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아주 외교적인데 군함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묘합니다. 짧게 말하면 이는 미국은 준비가 되었지만 트럼프는 아직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 역시 CNN이 암시하는 것보다 미국과 핵 합의를 조율할 시간이 더 있다고 믿는 듯합니다. 2월 17일 BBC는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제네바 협상에서 핵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도 원칙들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는 진전은 있었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의 질문은 미국이 이미 진행된 협상만으로 이란이 미국이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형태의 핵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득되었는지 여부인 듯합니다. 결국 이란이 미국 협상단을 끌어들이며 시간을 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된 수법이지만 상대가 스스로 내부 논쟁을 하고 있을 때는 종종 꽤 잘 먹힙니다. 지금 이란에게 시간은 금과도 같습니다. 하루를 더 벌 때마다 방어를 강화하고 자산을 재배치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스턴 스튜어트는 미국이 핵 협상이 성과 없이 가고 있다는 쪽의 관점을 더 강하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듯합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들은 것은 양측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인데 외교에서는 그런 표현이 대개 아직 진전이 없다는 뜻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보자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스튜어트는 또 미국의 요구 목록과 이란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한 항목들을 보면 진전의 여지가 어디 있는지 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튜어트가 맞다면 이란 주변의 거대한 군사력 증강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전면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말이 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앞서 언급한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충분한 화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선택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신과 행정부가 기대하는 이란 정권의 신속한 파괴가 중동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강경한 구호만으로 풀 수 있는 계산이 아닙니다. 스튜어트는 미국이 이란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끝판을 원하는지 아직도 규정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그저 핵 합의를 마무리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메네이 정권을 끝내고 이란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36,5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트럼프의 결정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무엇이든 하기 전에 전쟁을 시작하는 것에 장단점을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진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번 주말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란 정권을 겨냥한 여러 주짜리 작전의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향후 몇 주 안에 실제 군사 행동을 보게 될 가능성은 90%에 이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이란에 가해질 전력의 강도 측면에서 트럼프가 기대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자신이 이란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서명되는 어떤 핵 합의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트럼프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어쩌면 미국보다 더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적어도 그 말은 미국이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하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자 애틀랜틱 카운슬의 한글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에서 미군 사용의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 것은 하메네이 정권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며 이는 미국이 1979년이란 혁명 이후 어느 때보다 이란에서 변화를 만들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유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그가 현 정권 축출에 얼마나 진지한지 아니면 단지 핵 합의를 끝내는데 더 관심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란 정권의 시위대 탄압이 만들어낸 도덕적 명분도 승인 신호를 줄 또 다른 이유이며 정권 교체라는 각도의 힘을 보탭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또 최근의 군사 증강이 핵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미국이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격해야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대형 진영을 펼쳐놓고 빈손으로 물러나면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막대한 에너지 매장량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을 서방 시장에 통합할 잠재력도 또 다른 장점이며 미국이 이란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확보해 중동에서 더 강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메네이 정권의 전복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 전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 때 긍정 요소가 아주 많아 보이고 어쩌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매체들은 미국이 구상하는 계획에 적지 않은 위험이 붙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지적하듯 미국이 자국의 공군 및 해군 자산으로 압도적이고 빠른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결과는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훨씬 긴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란은 특히 드론에 의존하고 미국의 폭격 중 최악의 부분을 버텨내는 비대칭 전략을 전개할 경우 분쟁을 장기화할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가 군사 합의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한포 외교가 아니라 정권 교체 강요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 지도부가 이것이 워싱턴의 궁극적 목표라고 결론 내릴 경우 그들은 어떤 대치든 제한적 교환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공격이 끝난 뒤에야 미국 기지 하나에 대응 사격을 하는 식으로 가만히 버티는 대신 이란은 방어와 공격 모두에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는 전쟁 기간을 더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는 순간 속전속결 계획은 현실이라기보다 홍보자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 강국들도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확전 수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오만,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티르키예가 모두 싹트는 분쟁 국면에서 외교 노선을 밀고 있으며 중동에 초래될 수 있는 확전과 피해를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확전이 미국과 자신의 행정부 지지율에 무엇을 의미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투기에서 이란을 향해 폭탄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 지상군 투입을 강요할 수 있는 거대한 전쟁에 발이 묶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는데 분명히 내재한 위험들이야말로 트럼프가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은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은 단순한 과시 단계를 이미 한두 걸음 넘어서 있는 듯하지만 아직 노골적인 충돌의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핵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와 긴장이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란은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로 규칙에 맞춰 움직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분노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2월 21일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란이 무너질지 아니면 잠재적 섬광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을 더 길고 더 파괴적인 분쟁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을 특히 큰 관심으로 지켜볼 한 사람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왜일까요? 푸틴은 하메네이 정권의 붕괴가 러시아가 중동에서 효과적인 지정학 행위자로 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망가뜨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잃는 것은 푸틴 자신의 정권마저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정세부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정세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